세 번째 발표하실 선생님께서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의 김유리 교수님께서 롱큐티 신드롬, 불가다 신드롬, 특히 불가다 신드롬은 우리가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10분 발표하신 내용에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여러분이 앉아 계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롱큐티 신드롬과 불가다 신드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서드 카디악 데스는 이제 RCD 환자들만 모아봤어도 점점 이제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유전성 부정맥이 있는 환자들은 이 환자들분의 한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런 유전성 부정맥 중에서는 롱큐티와 불가다 신드롬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심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롱큐티 신드롬에 대해서 간략하게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7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리커런트하게 싱코피를 하셔서 오셨습니다. 환자 심전도를 보면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큐티가 굉장히 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렉트로라이트를 보면 포타슘은 4.9, 마그네슘은 2.5로 괜찮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환자의 이제 큐티 인터벌을 빠르게 파악하려면 보통 QRS와 QRS, 즉 여기서 보면 RR의 반틈 정도를 생각하셔서 그거보다도 짧으면 큐티가 정상, 그보다 길면 큐티가 길다고 판단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환자는 24시간 홀터를 했었고요. 이렇게 토사대빵이 지나가는 게 보이고, 그다음에 환자가 싱코피 할 때 보니까 꽤 길게 토사드와 VF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롱큐티 신드롬을 진단을 받았고요. 우리가 보통 롱큐티 신드롬은 타입에 따라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저희 환자처럼 이렇게 큐티가 브로드하게 길어져 있는 경우가 롱큐티 타입 1이고요. 큐티가 길어져 있지만 중간에 험프라든지 노치가 보이는 경우, 그런 걸 타입 2라고 하고, 롱큐티 타입 3는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중간에 아이소 일렉트릭 라인이 보이는 것이 롱큐티 타입 3입니다. 환자의 매니지먼트는 베타블로커가 드러그 초이스입니다. 베타블로커는 물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기로는 나돌롤이라는 베타블로커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어벨러블 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프로프라놀롤이나 아테놀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토프로놀은 안 됐지만 이거는 그렇게 시그니피컨트하게 효과가 없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런 베타블로커에 인토로런스 하거나 아니면 베타블로커를 못 드시는 환자분한테서는 이렇게 수술로서 레프트 카디악 심파테틱 너브 디너베이션을 해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CD 임플란테이션을 통해서 추후에 이제 VF 이벤트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환자는 듀얼리드,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가 같이 있었고 베타블로커 3에는 브라디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듀얼리드 ICD를 삽입했고 물론 베타블로커도 같이 유지를 하고 현재까지는 이벤트가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이미 롱큐티 신드롬으로 ICD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서 계속적으로 ICD 샥이 나갔던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30세 젊은 여자분이고 샤워하면서 ICD 샥이 나가서 싱코피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심전도를 보시면 앞서서 이제 PVC 심전도를 보신 것과 같이 사이너스가 있으면서 이 뒤에 PVC가 계속 따라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유월한 심통 때문에 이틀 전부터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요 안티히스타민 계열의 약을 복용을 하고 있었고요. RCD 인트로게이션을 해봤더니 환자가 싱코피한 당시에 이렇게 토사대빵이 있으면서 VF RCD 샥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롱큐티는 드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드럭을 쉽게 판단해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큐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불가다 신드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스를 하나 보시면요. 49세 남자 환자분이고 리커런트 싱코피 그리고 시저가 예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VF가 돼서 ER에 내원했었고 디핍을 하고 소생이 됐던 환자입니다. 디핍 후의 심전도를 봤더니 이렇게 아주 특징적인 모양을 보입니다. V1을 보시면 인커뮤니티 RBBB가 있으면서 ST 엘리베이션이 같이 동반이 되고 TAV 인버전이 같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는 불가다 신드롬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 환자는 ICD를 임플란테이션 했었고요.
두 번째 환자도 마찬가지로 젊은 남자고 새벽에 주로 싱코피를 하거나 아니면 에어시가 있거나 시저라이트 모션을 한다고 해서 워낙에 어렸을 적에는 페브릴 시저라고 생각하고 안티 에필lep틱 드럭까지도 막 사용했던 환자입니다. 결국에는 이 환자도 VF 샵으로 와서 저희가 디피브를 했던 케이스고, 디피판 후에 ER에서 찍었던 심전도를 보시면 앞선 환자랑 비슷하게 V1과 V2를 보시면 인컴플레트 RBB에다가 ST 엘리베이션 그리고 T 버전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환자들 시리얼로 이제 저희가 팔로우를 해봤더니 이런 ST 엘리베이션이 점점 가라앉고요. 나중에는 거의 노멀라이즈 되는 것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RCD를 삽입하고도 RCD 샵이 계속 나갔기 때문에 클리딩까지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브루가다 신드롬은 1992년에 처음으로 이 스페인에 있는 브루가다 형제들이라는 심장학자들이 발견을 해서 리포트를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폴란드의 25살 남자아이가 계속 싱코피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심전도를 보여서 이런 비슷한 환자를 한 8케이스 정도를 모아서 처음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특징적인 심전도는 이렇게 타입 1, 2, 3로 또 나눠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브드 타입의 ST 세그먼트 엘리베이션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T 버전이 있는 타입 1 심전도입니다. 타입 2와 타입 3는 이런 환자가 있었을 때는 반드시 의심을 하고 드럭 프로보케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리드를 위로 붙이는 방향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리드를 위로 상향 이동을 해서 포지션을 바꾸면 브루가다를 조금 더 잘 보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브루가다 신드롬이 최근에는 이제 이 RVOT, 심장의 위쪽 부분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라는 보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드를 위로 이렇게 부착해서 인터코스탈 한 레벨 또는 두 레벨 정도로 위로 부착하면 이렇게 의심되는 심전도 환자들이 명확하게 더 뚜렷하게 보인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루가다도 앞서 이제 제가 이 환자 케이스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언더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심전도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는 이제 피버가 있겠고요. 주로 이제 새벽 시간에 잘 때 뇌갈톤이 늘어나면서 이런 언더라인하게 이펙트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남성한테서 좀 더 많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럭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는 이제 소디움 채널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안티 아르메닉 중에서 클래스 1C 드럭들이 많이 이렇게 유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버를 한번 보시면 39도로 이제 열이 났을 때는 이렇게 특징적인 패턴의 불가다를 보이다가 피버가 다시 가라앉은 다음에는 정상화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체인지를 하기 때문에 의심되는 환자가 싱코피가 있거나 서든 카디악 데스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프로보케이션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드럭 프로보케이션은 앞서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원시 드럭을 사용을 해서 프로보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A 패널은 노멀한 환자 이렇게 약간 의심되지만 정확하진 않은 그런 환자를 플래티나이드 프로보케이션을 했더니 이렇게 명확하게 ST 엘리베이션이 올라가면서 타입 1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어떤 사람이 그럼 정말로 이 브루가다 환자들 위험한지를 보면 타입 1, 스폰테니어슬리 타입 1을 보이는 환자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싱코피를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패밀리 히스토리 중에서 서든 카디악 데스가 있었던 사람은 위험군인으로 반드시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는 유일하게 이 다음에 이벤트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ICD만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ICD를 삽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자처럼 계속 샵을 맞는 환자들한테서는 퀴니드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심전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롱큐티에서는 이렇게 큐티 인터벌이 아까 절반 이상으로 훨씬 넘어가는 그런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 브루가다 심전도는 V1, 2, 프리코디아 리드에서 이렇게 ST, RBB가 있으면서 ST 엘리베이션이 있으면서 T 버전이 있는 이 특징적인 심전도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딱 10분 잘 맞추셔서 우리 패널 쌤 두 분께서 유익하게 질의응답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해주십시오. 점점 패널 디스커션 자리가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좀 길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사실 다 요약을 해주셨는데 심전도 모르골로지를 가장 유념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롱큐티
신드롬도 그렇고 브로카다 신드롬도 그렇고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 심장내과 외래를 잘 보지 않으신다면 자주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과 일단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외래 진료 보시는 중에 환자가 싱코피가 있고 혹시 서든데스 가족력이 있는 환자분에서 심전도가 둘 중에 하나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좀 검사를 진행을 할 것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브루가다 신드롬 같은 경우에 ICD를 넣고 나서도 리커런트 샥이 계속 들어가는 경우 저희 나라에서는 지금 잘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어블레이션을 해서 그 에피카디움하고 엔도카디움의 전이차를 조금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호모제나이제이션 테라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는 많이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센터도 있어서 저희도 이제는 좀 VT도 어블레이션을 점점 저희 시술하시는 선생님들이 실력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좀 첨언을 하자면요.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라 제가 따로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이 브루가다 모양의 심전도가 나오는 이유가 워낙에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나온 겁니다. 정상으로는 이 엔도카디움과 에피카디움의 이 트랜스뮤랄 볼테이지 그레디언트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심전도가 보이게 되는데요. 브루가다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이제 그레디언트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J웨이브 엘리베이션이 생기면서 패드백 모양, 그리고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 이 에피엔도까지 사이에 이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까지도 차이가 나서 이렇게 T 버전까지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몰러큘라한 베이직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줄여줘 보자는 게 최근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 감사드립니다. 정리는 많이 해주신 것 같고, 저는 또 항상 이 애매한 경우가 궁금하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롱큐티 때 베타블로커를 쓰는 게 사실 베타블로커가 큐티 인터벌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토사대공이 생기는 트리거를 막아주는 용도로 VPC 같은 걸 막아주는 용도로 그런 기준으로 베타블로커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뭐 토사대공이 생겨서 온 사람이야 당연히 ICD를 해야 되고 미크론 싱코도 있어도 뭐 베타블로커 치료를 먼저 해야 되겠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이 큐티가 길다고 이렇게 왔을 때 보통 저희가 이제 신전도에서 한 QTC 550 이상이면 확실히 길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뭐 증상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QTC가 길어 늘어나 있고 폴터랜드 VPC 같은 건 전혀 없었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한테 이제 역시나 평생 베타블로커를 먹도록 치료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꽤 롱큐티 신드롬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연구는 되어 있긴 한데요. 심토마틱하지 않은 에이심토마틱 롱큐티라 할지라도 큐티가 500 이상이면 베타블로커를 유지하는 것을 리커멘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470 이상일 때는 유지를 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 이 롱큐티가 정말로 어콰이어드한 게 아니고 실제로 환자가 컨제니털한 롱큐티가 있다 그러면 베타블로커는 증상에 관계없이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근데 이제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자가 이제 드럭에 따라서도 큐티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큐티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콰이어드한 경우는 이걸 먼저 언더라는 교정을 해주면 큐티가 노멀라이즈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걸 다 교정하거나 이게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큐티가 계속 길어져 있다. 그렇지만 환자가 심통은 아직 없다. 그렇지만 환자는 나중에는 분명히 심통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이리스크 환자는 조금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헷갈리는 게 좀 이 중간에 걸쳐져 있는 환자들입니다. 여기다 보시면 이 노말 환자와 그 다음에 롱큐티 환자들 이 중간에 470에서 480 존에 섞여 있는 그 환자들인데요. 이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리스크를 좀 고려를 해서 만약에 환자가 신코피라든지 증상이 확실하게 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만약 환자가 신코피 없다 그리고 지금은 전혀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은 팔로우업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 좀 첨가를 하면은 실제 컨제니탈 롱큐티 앞에 보이신 타입 1 독술이 더 많이 있지만, 그건 아마 임상의사로서 자기가 그런 환자를 보는 게 매우 드뭅니다. 보지 않을 수도 있고 한두 명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보여주신 것처럼 콰이어드 타입 롱큐티는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신경과에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서 하이퍼알레르기
또는 이제 뉴모니아로 입원해가지고 기놀롱 계통의 항생제를 쓰면서 또 식사 잘 못하시는 하이포칼레미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큐티가 일어날 수 있는 롱큐티 신경 같은 건 아주 흔히 드물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유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약을 쓰고 있거나 그럴 때 잘 모르는 약은 정말 큐티를 일으킬 수 있는지 증가시킬 수 있는지 꼭 봐야 되고 또 EKG를 찍어봤을 때 약간 큐티가 늘어난다면 우리가 또 일렉트라이트 임밸런스가 있는지 또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포타슘이 떨어져 있다면 마그네슘 레벨도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마그네슘을 교정해줘야지 포타슘을 교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멘트할 거는 브루가다 신드롬 환자가 사실은 이게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있고 아까 김유리 교수님이 보여주신 액션 포텐셜에서 어떤 엔도 FPA 변화 때문에 코드 타입, 세르백 타입이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환자들을 심전도를 찍을 때 시그널 에버리지 ECG를 하면 에버리지 ECG는 포지티브가 됩니다. 그 포지티브가 나오는 건 MI 때 우리가 시그널 에버리지 포지티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카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또 이 환자들을 또 입원시켜서 EP를 해보면 VT가 안 생기고 VF가 생겨요. VF.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과연 이온 채널 패시브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그래서 이게 RBOT 쪽에 마이오카다이티스가 스트럭처럴 하드는 노말이긴 하지만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RF 어블레이션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 설명이 안 되는 게 이 환자들이 또 패밀리스트를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브루가다 신드롬 환자에서는 좀 이렇게 정의를 데피니션 하기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그 브루가다 심전도 나온 거 하나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마지막에 보여주실 것 같은데. 예, 그 심전도에서 제가 이제 아마 상당히 그 많은 그런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런 심전도 나와가지고 그 병원에서 브루가다 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자가 브루가다를 갖다 인터넷으로 이제 막 뒤지면은 이거 죽는다 말이죠.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전 찾아오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브루가다라고 받았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저도 사실 외래를 보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리퍼를 좀 많이 받는데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사실 그 심전도 스케일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 명 환자를 봤는데 스케일을 이제 보통은 저희가 볼테이지를 10mm 볼테이지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20mm로 찍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컬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찍다가 이제 스케일이 변한 걸 모르고 그냥 찍다 보면 브루가다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브루가다처럼 보이기 때문에 환자가 리퍼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스케일이 제대로 찍혔는지 정말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짜로 티피컬하게 브루가다 모양인지를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 좀 가져왔었는데요. 노말의 RBBB 패턴만 있을 경우에는 ST가 올라가 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브루가다는 여기서 ST가 올라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꼭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 근데 환자가 이런 이런 심전도를 보이면서 심톰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추후로 검사를 진행하지만 에이심톰하다. 근데 브루가다 모양이 아니다. 그러면은 환자를 어셔런스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모양이 진짜 브루가다 모양이다. 네네. 그러니까 에이심토마틱 환자에서 타입 1 브루가다가 나왔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그 경우는 이제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리스크를 이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스판테니어스하게 확실하게 타입 1 EKG 심전도가 보이는 경우는 그 환자는 브루가다 심전도를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환자한테 RCD를 삽입할 수 있겠는가? 그거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증상인 환자들한테서 그 전에 이제 카디악 어레스트가 없는 환자한테서 이렇게 브루가다 심전도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제 뭐 에이지에 따라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인지 그리고 타입 1이 보였는지 그 전에 이제 싱코피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리스크 스트리피케이션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전혀 리스크가 없었던 사람은 팔로우업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죠. 그러니까 환자가 네. 그
의뢰가 돼서 왔어요. 그러니까 네. 딴 데서 심전도를 찍었더니 불가다하고 똑같다. 그래서 네. 김유리 선생님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김유리 네. 선생님 갔단 말이에요. 했더니 진짜 심전도는 네. 전형적인 불가다 패턴인데 예. 환자를 아무리 물어봐도 정신이 자빠진 적도 없고 예. 가족력에서 아무런 이상도 없다 그러는데 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거에 따라서 설명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환자가 불가다 심전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생 100% 당신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심전도 모양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혹시라도 나중에 신코피가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 본인이 모르고 있었던 이제 그 선조들의 서든 카디악 데스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일본에서도 그 불가다 ECG를 포플레이션, 노멀 포플레이션 해서 보니까 적지 않은 숫자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텀이 전혀 없고 가족력이 없고 이런 경우에는 티피컬한 불가다 ECG라 해서 더 인베이시브 스타디를 설사 한다고 한들 치료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불가다 환자의 그 딜레마가 뭐냐면 불가다 ECG는 있는데 EP를 해보면 VF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유발되고 나서 디시전을 내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일단 옵저베이션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아마 김윤 쌤이 아까 안 보여줬지만 J-웨이브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보시면은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에서 J-웨이브 신드롬이 나온다고 특히 도스 레이블에서 J-웨이브 있으면 더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노멀 포플레이션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밀리 스토리, 심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불가다 ECG라면 팔로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